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 한 스푼의 한양대 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단독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바로 인문 논술이 어떤 전형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19학번이고요. 그리고 저는 인문 논술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6년차 인문 논술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매년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자, 인문논술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뭐 육논술을 넣어서 야수의 심장, 칭호를 획득한 그런 사람? 뭐 다 틀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 맞는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인문논술에 대한 카더라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문논술은 그러면 어떤 시험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출제하는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구난방의 제시문들을 학교가 출제하는 그 문제, 유형에 맞게 그 제시문들을 재구성해서 나의 스타일로 써내는 것이 바로 인문논술입니다. 이것을 글로 작성해야 하고요. 학교마다 스타일도 상이하고, 학교마다 분량도 상이하고, 그리고 학교마다 시간도 상이합니다. 자, 제가 항상 이 인문논술 시험 관련해서 말할 때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 여러분들 어릴 때 다 레고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자, 인문논술의 유형, 정형화된 그 유형들 하나하나가 레고 브릭이라고 한다면 학교별 스타일은 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왜 레고 브릭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공룡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고 뭐 아니면 자동차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학교별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형화된 유형이 있고 그게 모여서 하나의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인문논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본기, 유형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인문논술을 시작할 때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냐? 자, 인문논술은 되도록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겠죠. 뭐 이거는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정시를 공부를 하면서 인문논술을 같이 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2월에서 3월쯤에는 꼭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월이랑 3월 벌써 지나간 거 아니냐고요? 네, 늦어도 6월 달부터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이 주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이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 대부분 다 최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맞추지 못할지 그 여부를 미리미리 테스트 해보려면은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 학교는 최저를 맞추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 학교는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봐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는 인문논술 공부를 시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이제 또 관건인데 보통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외, 두 번째가 학원, 세 번째가 이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네 번째가 독학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방법들을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첨삭, 첨삭, 첨삭. 첨삭이 제일 중요합니다. 논술은 결국에 첨삭으로 시작해서 첨삭으로 끝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첨삭을 잘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야 굉장히 유리해진다. 과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문논술을 합격했던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년 진행을 했지만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첨삭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기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과외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첨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학생의 스타일을 살려서 세심하게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대 다수로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합격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대 다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첨삭도 1대 다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 따라서는 강사가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교가 첨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정해진 그 채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학생의 문체에 맞게
첨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첨삭을 잘한다고 좀 정평이 난 그런 학원을 가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가 인터넷 강의입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첨삭을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난 커리큘럼만 들으면 돼. 커리큘럼만 들으면 뭐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첨삭이랑 병행되는 곳으로 가십시오. 첨삭을 뭐 월 말마다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주에 한 번씩 첨삭을 해주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첨삭을 잘해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망의 독학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독학을 했고요. 독학 먼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첫 번째, 첨삭을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당장 나 수험생이고 나 공신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능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내 걸 채점을 한다? 굉장한 도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거시적인 좀 관점인데 내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 내가 하는 이 길이 맞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험생이라 골프를 쳐보진 않았겠지만 골프를 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은 나중에 그 샷을 쳤던 공이 날아갈 때 그 각도 때문에, 사소한 각도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 낙구 지점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문 논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인문 논술이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제가 독학에 대해서 공포심만 좀 조장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제 선 후배들 중에서도 독학으로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정해놓은 무언가 좀 기준점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였다는 것. 뭐 저 또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 어렵지만 뭐 해내기만 한다면 굉장히 그 자신한테 얻어가는 게 많은 그런 그 공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입시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독학이었으니까 책 한 권만 붙잡고 했습니다. 그 책이 이제는 개정이 안 되고 이제 절판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댓글 다시면은 제가 그 책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 홍보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책 홍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붙잡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부 다 그 책을 통해서 기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9월 달에는 학교에 기출 문제를 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별로 너무 스타일이 상이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스타일이 좀 겹치는 그런 교집합 같은 학교를 고르고 싶었는데요. 당시에는 경희대가 그런 학교였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의 스타일이 다 겹쳐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경희대 기출을 9월달과 10월달에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루 했습니다. 자, 언제 하루 했느냐. 수능날 목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비니까 금요일 날에 처음으로 기출문제 뽑아서 풀어보고 토요일 날에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다? 예비 4번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한양대가 있었는데 한양대는 어떻게 시험을 쳤다? 5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평일 5일 동안.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18학년도부터 한양대가 기출 스타일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18학년도 기출, 18학년도 모의, 그리고 19학년도 모의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풀어보고 나서 첨삭도 해보고 학교 측 출제 의도도 분석을 해보고 학교 측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도 한 번씩 보고 그거 통해서 다시 작성해보고 무엇보다 한양대학교가 당시에 공부할 때 고마웠던 점은 합격했던 학생의 모범 답안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의 문체가 잘 드러난 그런 글들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학교 측 모범 답안만 제시하고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런 글들은 올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좀 짠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독학을 했다 보니까 유튜브에 학교별 시험 이름을 쳐서 어떤 강사가 뭐 풀이를 해놓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 강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쓴 모범 답안이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정지해놓고 스크린샷 떠서 그렇게 직접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생각보다 뭐 뿌듯하기는 하네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공부할 때 좀 재밌었던 썰이 있는데요. 제가 18학년도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첨삭을 해보니까 저랑 문체, 뭐 구성 요소, 그리고 요약 방식, 뭐 심지어는 단어는 완전 동일하게
그렇게 선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희 과 선배님이셨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한양대학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험은 자신감이나 기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논술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쫄지 말고 그냥 임해라.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도 있다. 아니, 내가 오늘 이 시험을 재패하러 왔다. 그런 기백을 가지고 항상 시험을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인문논술 유형들 실제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료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지금 PD 보고 계신 서강대 세진님한테 직접 강의해서 서강대 세진님이 직접 작성해보고 제가 그거를 첨삭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성 한 스푼의 한양대 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